특전사 출신이든 뭐든 여자는 기가 죽어야 말을 잘 듣는 법이다. 최민석 소령의 목소리가 철원에 매서운 칼바람 사이로 울려 퍼졌다. 체감온도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제3사단 후문 근처 폐창고 뒤편. 최민석은 짝다리를 짚은 채 뜨거운 캔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부하 장교들을 세워두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비뚤어진 여성관을 설파하고 있었다. 아, 최소령님. 그래도 신임 사단장님 별명이 얼음마녀라던데 걱정 안 되십니까? 육사 수석 졸업에다가 해외 파병만 3번 다녀왔답니다. 눈치 없는 중위의 말에 최민석은 콧방귀를 뀌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야, 멍청한 놈아. 소문 믿지 마. 여자가 별 다는 게 순수 실력이겠냐? 뻔하지. 뒤에서 로비하고 라인 잘 타서 올라온 거야. 내기해도 좋아. 오자마자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나한테 결제, 서류 다 떠넘길걸? 최민석의 눈은 열등감과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무능함을 출신이나 성별 탓으로 돌리는 못난 버릇이 있었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인 그는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는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 난 하이에나 같았다. 혀가 꽤 기네. 군인치고는. 서늘하다 못해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가 그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최민석과 장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았다. 그곳엔 기름때가 묻은 정비복 상의를 걸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 아래로 빛나는 눈동자는 맹수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취임식을 앞두고 부대 시설을 점검하러 잠입한 신임 사단장 강아리였다. 일부러 사병들이 입는 낡은 활동복 차림으로 부대를 돌아다니던 그녀는 우연히 이 기가 막힌 하극상의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다. 최민석은 강아리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픽 웃음을 터뜨렸다. 군부대 안의 민간인, 그것도 젊은 여자가 겁도 없이 들어온 상황이 어이가 없었다. 뭐야, 넌 어디 PX 알바생이냐? 아니면 길 잃은 등산객?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최민석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강아리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역겨운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풍겼지만 강아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영관급 장교가 근무 중에 땡땡이 치면서 상관 뒷담화라. 이 부대의 정신 상태가 아주 썩어빠졌군. 당나라 군대가 따로 없네. 강아리의 도발적인 태도에 최민석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게 미쳤나? 야, 너 당장 신분증 까. 간첩이지? 너 같은 수상한 년은 헌병대 지하 감옥에 쳐넣어야 정신을 차리지.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내년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나 본부대 최민석 소령기야. 최민석은 손을 높이 치켜들며 위협했다. 부하들이 말리려 했지만 눈이 뒤집힌 최민석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상대를 짓누르려는 생각뿐이었다. 강아리는 과거 특수임무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다. 최민석의 어설픈 위협은 그녀에게 하품만 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최민석 소령, 이름은 똑똑히 봐두지. 그런데 아까 뺨 때리면 조용해진다고 했나? 어디 한번 쳐봐. 그럴 배짱이나 있다면. 명백한 조롱이었다. 이 건방진 년이
최민석은 당황하면서도 화를 참지 못했다. 못 칠 줄 알아? 진짜 후회하게 해주지. 이성이 끊어진 최민석이 고함을 질렀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 최민석의 두툼한 손바닥이 강하리의 뺨을 노리고 전력으로 날아들었다. 짝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최민석의 손목이 허공에서 낚아채졌다. 강하리가 빛의 속도로 왼손을 빼내 그의 손목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린 것이다. 으악. 최민석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강아리는 그대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 강제로 무릎 꿇렸다. 동작이 너무 커. 그리고 하체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나라를 지키겠나? 입만 살았군. 몸도 썩었어. 강아리는 잡고 있던 손목을 거칠게 내던졌다. 얼음판 위에 처박힌 최민석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둥거렸다. 야, 전현 잡아. 당장 잡아. 헌병대 불러오라고. 최민석이 악귀처럼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강아리는 이미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다. 남겨진 것은 부하들의 겁에 질린 눈빛뿐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급한 욕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최민석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빈 깡통을 거칠게 걷어찼다. 저 여자 당장 신원 조회해. 내일 해 뜨기 전에 내 앞에 무릎 꿇려 놓으라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강아리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가운 미소를 흘렸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는 걸. 아주 재밌는 쇼가 벌어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철원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칼바람은 여전했다. 백골부대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병력이 도열해 있었고 단상위 지휘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긴장해 있었다. 신임 사단장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최민석은 붕대를 감은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대열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자존심 상한 게 더 참을 수 없었다. 이 지루한 행사만 끝나봐라. 기무대 동기 녀석한테 부탁해서라도 그 여자를 매장시켜버리겠어. 그때 사회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지금부터 제3보병사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입장.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지휘 차량이 연병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에 박혔다. 문이 열리고 군화발이 땅을 딛는 순간 최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칼주름 잡힌 정복, 어깨 위에서 태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소장 계급장. 그보다 충격적인 것은 선글라스를 벗은 그 얼굴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저 여자는 어제 술집에서 자신이 희롱하다가 팔을 꺾이고 개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네 강아리는 단상 중앙에 서서 매서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훑고 지나가다. 사색이 된 최민석의 얼굴에 꽂히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최민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본관은 오늘부로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 강아리다. 나는 거칠애를 혐오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민석을 노려보며 덧붙였다. 군복 입은 양아치들이 설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기생충 같은 놈들은 내 손으로 직접 박멸하겠다. 각오해라. 최민석의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특수전 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 강아리의 무자비한 숙청이 예고된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군악대의 연주도 멈췄지만 최소령의 귀에는 여전히 삐소리만 들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겨드랑이는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단상에서 내려온 강아리 사단장이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최민석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제발, 제발, 모른 척 지나가줘. 어젠 어두웠잖아. 얼굴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는 모자챙을 최대한 눌러쓰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며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 위압적인 발소리는 최민석의 코앞에서 딱 멈춰 섰다. 가까이서 본 강하리의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707 시절부터 인간 병기로 불렸던 그녀의 기세는 단순히 계급장의 별 개수 따위로 설명될 수 없었다. 강하리는 악수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최민석의 명찰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본부대장 최민석 소령인가?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최민석은 오금이 저려오는 것을 간신히 버텼다. 충성. 소령 최민석.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볼품없이 갈라졌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최민석답지 않은 모습에 주변 참모들이 의아한 눈초리를 보냈다. 강아리는 대답 대신 시선을 내려 최민석의 퉁퉁 부은 손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손목은 좀 어떤가? 밤길 조심하라고 내가 경고했을 텐데. 참모들은 단순한 걱정이라 여겼지만 최민석에게는 저승사자의 속삭임이었다. 기억력 하나는 좋으시군요. 단순 낙상입니다. 최민석이 마른 침을 삼키며 답하자 강하리는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다음엔 뼈가 아니라 목숨을 챙겨야 할 거야. 하체가 부실하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했지. 명심해. 어제 그녀가 했던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얼굴이 사색이 된 최민석을 뒤로 하고 강아리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최민석은 참았던 숨을 거칠게 토해냈다. 공포는 순식간에 사리에 가까운 분노로 변해 심장을 강타했다. 그가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저 여자가 날 장난감 취급해? 감히 최민석을? 오후 2시 본청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강아리 사단장은 상석에 앉아 태블릿 PC로 각 처부의 업무 보고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차가운 전자기기 터치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골프광이었던 전임자와 달리 숨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녀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참모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입술만 주시했다. 작전 참모. 예, 작전 참모 중령 오영택입니다. 동계 혹한기 훈련 계획서 작년 파일에서 복사 붙여넣기 했더군. 3페이지에 23년 오타는 애교로 봐주지. 하지만 최근 적지 피해 열상 장비 교체 내역이 전혀 반영 안 됐어. 707 시절 내가 짠 소대 작게보다 허술해. 오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다시 작성해. 오늘 자정까지 내 이메일로 보내. 강아리는 종이 뭉치를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회의실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단순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 데이터의 모순을 찾아내고 실무의 허점을 찌르는 진짜였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구석에 최민석에게 꽂혔다. 최민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본부대장. 예, 소령, 최민석.
자네가 올린 운영비 내역 아주 창의적이야. 최민석의 심장이 요동쳤다. 기상청 데이터로는 작년보다 평균 기온이 2.5도 높았는데 난방유 사용량은 40%나 늘었더군. 게다가 병사들 급식 만족도 조사에선 고기가 없다는 불만이 폭주하는데 육류 구매 예산은 역대 최고치야. 이 설명해봐. 이 기이한 수학적 모순을. 강아리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보일러 노후화로 열효율이. 최민석은 준비한 핑계를 댔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노후화라. 좋아. 그럼 오늘 일과 후 내가 직접 헌병대와 함께 유류고와 부식창고를 전수조사하겠다. 장부와 재고가 0.1%라도 오차가 생기면 옷벗을 각오해. 사단장님, 취임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리? 난 707 시절 일주일간 물 한 모금으로 버티며 작전을 수행했어. 내 컨디션 말고 자네의 위태로운 군 생활이나 걱정해. 강아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충성. 참모들의 경례 소리에도 최민석은 의자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강아리가 사라지자 최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유류고와 부식창고는 사실상 최민석의 사설 은행이었다. 지역 조폭과 연계해에 빼돌린 기름값과 고기 차액으로 도박 빚을 갚고 외제차까지 굴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 불시 점검이라니. 횡령한 구멍을 메우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건 파면이 아니라 구속수사감이었다. 텅 빈 회의실에서 최민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하, 진짜 인생 종치게 생겼네. 어둠이 깔린 본청 뒤편 소각장. 최민석은 영업부 담배를 피워댔다. 잠시 후 뚱뚱한 체구의 보급관 조상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다. 소령님, 무슨 일입니까? 야, 조상사, 우리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 최민석이 조상사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강아리 그 독사가 오늘 밤 창고를 깐댄다. 예? 취임 첫날이에요? 관례 따윈 모르는 여자야. 기름 3,000리터 빈 거랑 A급 소고기 빼돌린 거 걸리면 우린 끝이야. 조상사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트럭을 부르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위병소 통과 기록 때문에 바로 걸립니다. 최민석은 초조하게 입술을 물어뜯었다. 707 출신이라는 여자에게 이대로 당할 순 없었다. 뇌리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다. 채워 넣을 수 없다면 아예 확인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창고 배전반, 네가 건드릴 수 있나?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감찰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때 최민석의 머릿속에 위험천만한 도박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먹잇감을 노리는 뱀 같은 눈빛으로 조상사를 응시했다. 야, 오늘 밤 점검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임 사단장 지시인데 어떻게 막습니까? 막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는 거지. 아주 골치 아픈 대형 사고를 터뜨려서. 최민석은 주머니에서 라이터 대신 묵직한 커터칼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조상사, 오늘 당직 사관 누구야? 윤대위입니다. 그 놈 융통성 없어서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오히려 잘 됐어. 오늘 밤 10시 보일러실 배관을 건드려. 단순 누수가 아니라 전기 합선으로 보이게 작업해. 조상사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미치셨습니까? 보일러실 건드렸다가 터지면 영창이 아니라 뉴스에 나옵니다. 누가 폭파시키래?
영이 좀 피우고 물바다 만들란 소리야. 낡은 배관 파열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내가 시설 과장인데 누가 의심해? 보일러실 뒤쪽 쪽문은 CCTV도 없잖아. 내가 당직병들 시선 끌어줄 테니까 가서 작업해. 하지만 야, 이 새끼야. 횡령건으로 옷 벗을래? 아니면 사고 좀 치고 경위서 쓰고 끝낼래? 사고 터지면 강아리 그 여자가 수습하느라 정신없어서 창고 감찰은 무조건 취소야. 그 틈에 장부 조작해 놓으면 된다고. 최민석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도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조상사는 최민석의 살기 등등한 기세에 눌려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번 진급 심사 때 제 이름 무조건 올려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지. 우린 공범이야. 최민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덤으로 여론전도 좀 하자. 육군 대나무 숲에 제보 하나 넣어.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새로 온 여단장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미쳐서 아픈 병사들까지 강제로 야간 작업에 투입하다가 사고 났다고 써. 여자가 도끼만 가득해서 애들 잡는다고 프레임 씌워. 요즘 그거 잘 먹히잖아. 최민석은 낄낄거리며 손에 든 캔커피를 구겨 바닥에 던졌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부하들을 볼모로 잡고 상관을 모함하는 그의 모습은 군복 입은 양아치나 다름없었다. 특전사 출신 엘리트? 웃기고 있네. 여기는 야생이야. 진흙탕 싸움은 내가 더 잘해. 어디 강아리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최민석은 찌그러진 캔을 발로 차버리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 강아리는 불 꺼진 집무실에서 블라인드 사이로 연병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 대신 차가운 생수병이 들려 있었다. 특전사 시절부터 그녀는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했다. 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언제나 어둠 속이다. 똑똑. 사단장님, 정보과에서 입수한 파일입니다. 전속 부관이 두툼한 서류 봉투 대신 암호화된 태블릿 PC를 건넸다. 강아리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화면을 켰다. 그것은 최근 6개월간 최민석 소령의 차명 계좌, 내역과 사설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와의 통화 로그였다. 강아리는 부임 전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동기를 통해 3사단의 썩은 환부, 최민석의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오늘 회의 시간의 질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쥐 구멍을 막기 전에 쥐가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역시나군. 군납 기름을 빼돌려서 코인에 투자를 했어? 간도 크군. 강아리는 최민석의 비리 내역을 스크롤하며 차갑게 비웃었다. 철원시내 유흥업소 결제 내역은 덤이었다. 사단장님, 증거가 명확하니 헌병대에 바로 넘길까요? 부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강아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넘기면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어. 최민석과 연결된 민간업자,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 뒤를 봐주는 비호 세력까지 한 번에 엮어서 일망타진해야 해. 강아리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최민석 한 명을 옷 벗기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부대 전체에 퍼진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썩은 관행을 박살낼 작정이었다. 그리고 부관, 오늘 당직 사령에게 은밀히 전해. 밤 10시 전후로 보일러실과 식당 쪽 CC,
TV를 집중 감시하고 소방 설비 오작동 신호가 뜨면 1분 내로 나에게 직보하라고 헌병대도 대기시켜. 갑자기 화재 대비입니까? 부관이 의아해 했지만 강하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궁지에 몰린 주인은 뭐라도 물어뜯기 마련이지. 오늘 회의 때 최민석의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라면 부대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인간이야. 강하리는 최민석의 비열한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오늘 밤 쥐덫에 걸리는 꼴을 직접 봐야겠어. 내 집을 태우려는 놈을 용서할 순 없지. 오늘 밤은 아주 길고 흥미로울 거야. 뒤 강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전술 지도를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죽어서 뼈가 가루가 될지언정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기. 그 숭고한 가치를 탐욕으로 더럽히는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것. 그것이 강아리가 이 최전방 부대로 부임한 유일한 목적이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바늘이 저녁 8시 5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창밖에는 을씨년스러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과 조상사가 은밀하게 모의한 작전 개시 시각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오후 9시 5분. 고요하던 철원의 어둠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제3보병사단 본부의 정막을 깨트렸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현 시간부로 본부대 취사장 내 보일러실 화재 발생. 전 병력은 즉각 연병장으로 대피하고 5분 대기조는 소화 장비를 갖춰 투입하라. 당직 사령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며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이 활동복에 슬리퍼 바람으로 허둥지둥 튀어나오자 연병장은 뜀 박질과 고함 소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커먼 유독성 연기가 본부 건물 1층 취사장 창문을 깨고 솟구치며 밤하늘의 별빛마저 삼켜버렸다. 최민석 소령은 입가에 번지려는 비릿한 미소를 억지로 집어넣고 과장되게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야, 멍청하게 구경만 할 거야? 소화전 끌어와. 행정반, 인원 파악 안 하고 뭐 해? 그는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자신이 얼마나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지 보여주려 애썼다. 모든 게 완벽한 시나리오대로였다. 조상사가 아주 깔끔하게 불을 지른 모양이었다. 이 정도로 연기가 자욱하다면 오늘 밤 예정되었던 신임 사단장의 불시 창고 검열은 100% 취소다. 화재 진압하고 원인 규명하고 놀란 병사들 다독이다 보면 날이 셀 것이고 창고 개방은 자연스럽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그 혼란을 틈타 대기시켜둔 트럭을 후문으로 들여와 횡령해서 비어버린 군수품을 채워 넣으면 그만이었다. 소령님, 불길이 잡히질 않습니다. 조리실 배전반 쪽 노후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어 식용유 드럼통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직사관 윤대위가 검댕이 묻은 얼굴로 다급하게 보고했다. 최민석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젠장, 낡아 빠진 시설 교체해달라고 그렇게 올렸는데 결국 사단이 나는구만. 야,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 인명피해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소방차 올 때까지 전원 대기해. 최민석은 짐짓 부하들을 아끼는 척하며 진압을 지연시켰다. 식당이 반쯤은 전소되어야 사단장의 신경이 온통 이쪽에 쏠릴 테니까. 바로 그때였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방독면조차 쓰지 않은 누군가가 유령처럼 걸어 나오고 있었다.
짙은 회색 연막을 가르고 나타난 압도적인 실루엣. 우왕좌왕하던 병사들이 썰물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강아리였다. 그녀는 불편한 정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전술 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특수전사령부 시절 애용하던 전술 조끼를 걸친 그녀의 오른손에는 육중한 대형 분말, 소화하기가 들려 있었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최민석이 기겁하며 달려가 소리쳤지만 강아리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강아리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지옥의 입구, 조리실 문 앞으로 거침없이 다가갔다. 시뻘건 불길이 문틈으로 혀를 날름거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람 등지고 이 열횡대로 상해. 소화전 호스 1분대장이 끌고 와. 이 실시. 낮지만 서리빨처럼 또렷한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아리는 안전핀을 뽑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화점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소화액을 쏘아댔다. 오차 없는 타격이었다. 건물 전체를 삼킬 듯 기세등등하던 불길이 그녀의 기백에 눌린 듯 순식간에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 진압이 아니라 마치 적의 급소를 타격하여 제압하는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술 같았다. 뒤이어 도착한 5분 대기조가 집중 방수를 시작하자 화재는 10분도 차에되지 않아 완전히 진압되었다. 잔불 정리가 끝나고 조리실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다. 최민석은 흙탕물을 튀기며 강아리에게 다가갔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아유, 제가 며칠 전부터 전선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이 난리통에 오늘 예정된 창고 검열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고 일단 관사로 가서 씻으시지요. 최민석은 몹시 송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은근슬쩍 가장 중요한 본론을 꺼내 들었다. 그것이 최민석의 진짜 목표였으니까. 강아리는 축축하게 젖은 가죽 장갑을 벗어 곁에 있던 조상사의 가슴팍에 툭 던지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검댕 하나 묻지 않은 창백하리만큼 하얀 얼굴이 최민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방금 전의 화마보다 더 섬뜩하고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리? 뭐가 무리지. 불은 제압됐고 사상자는 제로다. 작전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내 검열을 멋대로 미루나? 예? 아니 그게 현장 감식도 해야 하고 병사들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강아리는 최민석의 변명을 딱 잘라 무시하고 성큼성큼 배전반 쪽으로 걸어갔다. 최초 발화점이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검게 타버린 전선 뭉치를 맨손으로 문지르더니 코끝에 대고 깊게 냄새를 들이마셨다. 최민석 소령. 네, 사단장님. 자네,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보고했나? 예, 당직사관의 1차 보고로는 그렇습니다. 재밌군. 내 코에는 전선 피복 타는 냄새가 아니라 신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최민석의 심장이 발끝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게다가 배전반 덮개가 열려 있어 스파크에 의한 자연 발화는 내부에서 시작되지. 누군가 인위적으로 덮개를 따고 인화성 물질을 들이붓지 않는 이상 화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지진 않아. 강아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매서운 눈동자가
최민석의 심하게 흔들리는 동공을 사냥감처럼 정확히 포착했다. 마치 누군가 오늘 밤 내 창고 검열을 방해하려고 급조한 쇼처럼 말이야. 안 그런가, 최소령?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취사병들이 청소하면서 쓴 강력 세척제 냄새와 섞여서 그럴 겁니다. 최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토해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아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최신형 무정이를 꺼냈다. 작전 과장, 상황 보고해. 노이즈 섞인 무정이 너머로 다급하지만 명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재 유류고 및 제2보급 창고. 정밀 타격 점검 완료했습니다. 사단장님,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최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상세 보고해. 유류 탱크 3, 4번은 기름 대신 흙탕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중계 조작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 깊숙한 곳 비밀 격벽 뒤에서 밀수된 양주 박스와 불법 전자제품이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최민석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언제? 불이 나서 전 병력이 여기 집중했는데. 그의 당혹감을 즐기듯 강아리가 낮게 읊조렸다. 내가 정보사령부 시절 가장 잘 써먹던 전술이 뭔지 알아. 성동격서. 네가 여기서 불꽃놀이에 정신 팔린 동안 내 별동대는 이미 네 비밀 금고를 따고 있었어. 최민석의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화재가 발생할 것을 역이용해 그가 방심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최소령, 내 욕심이 판 구덩이가 꽤 깊네. 빠져나오기 힘들겠어. 강아리는 얼어붙은 최민석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당직 사령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중앙수사단 호출해.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군사시설 파괴 및 반란 모의 혐의로 수사 착수한다. 그리고 본부 대장과 보급 장교는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다. 무장 해제시키고 통신기기도 압수해. 화장실 갈 때도 감시병 붙여. 강아리는 그을음 묻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기며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최민석이 억눌린 신음소리를 흘렸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사냥감을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맹수였다. 다음 날 아침 사단 본부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간밤의 화재와 비리 적발 소식은 이미 인트라넷 찌라시처럼 간부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모두가 신임 사단장 강아리의 다음 타깃이 될까 두려워 숨을 죽였다. 최민석은 집무실에서 불안하게 서류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다. 헌병대가 다녀갔지만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강아리가 쥐와 고양이 놀이를 하는 것 같아 피가 마를 지경이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게 분명해. 조상사가 입을 다물고 잠수만 잘 타주면 돼. 횡령은 장부 기자의 오류라고 우기고 방화는 전기 누전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들이키며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때 책상 위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어제 심어둔 프락치 병사가 보낸 링크였다. 육군 대나무 숲. 메인에 자극적인 제목이 떠 있었다. 충격 고발. 3사단 신임 여단장이 취임식 날 병사들을 불태워 죽일 뻔했습니다.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무리한 야간 작업 지시로 화재 발생, 책임 회피하는 여군 지휘관.
댓글창은 이미 전쟁터였다. 역시 여자가 지휘관 잡으면 안 됨. 쇼하다가 애들 잡을 뻔했네. 국방부에 민원 넣자. 최민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바로 이거야. 젠더 이슈랑 병사 안전 문제를 섞으면 핵폭탄이지. 여론 재판이 시작되면 국방부 장관도 걔를 못 지켜. 감찰실이 내려오면 내 비리 따위는 묻힐 거야. 그는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군대란 조직은 여론이라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다. 오전 10시 긴급 소집된 참모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제 강아리는 상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최민석이 공작한 대나무숲 게시글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다. 최민석은 세상에서 가장 충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어디 한번 발버둥 쳐보시지. 강아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다들 봤겠군. 참모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정훈 참모 분석 결과는 사단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회수가 분당 수백 건씩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서 여론을 진정시켜야. 정훈 참모의 떨리는 조언에 최민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사과문이라. 강아리의 시선이 최민석에게 꽂혔다. 본부대장, 자네 생각은? 현장 책임자였으니 할 말이 많겠지. 예,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단장님의 개혁 의지가 병사들에게는 가혹 행위로 비친 것 같습니다. 제가 총대를 메고 병사들을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최민석은 은근슬쩍 강하리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구원투수로 포장했다. 강하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며 복잡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가 나타났다. 이 글, 작성된 시각이 어젯밤 10시 30분이더군. 불이 꺼지고 정확히 1시간 뒤야. 그런데 로그 기록을 보니 단순한 인트라넷 접속이 아니더군. 보안 서버 우회 흔적이 발견됐어. 병사들은 점호 중이었고 간부 숙소 회선도 아니야. 작전처 메인 서버였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작전처 서버로 육군 대나무 숲에 접속해 글을 남기다니 이건 보안 사고를 넘어선 도발이었다. 게다가 이 CCTV, 어젯밤 10시 25분 작전과 복도야. 조상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어가는 게 선명하게 찍혔어. 정확히 15분 뒤에 나왔더군. 조상사가 그 시간에 기밀 문서라도 열람한 걸까? 아니면 폭로성 글 작성? 최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조상사, 이 멍청한 놈이 대포폰을 놔두고 작전처 단말기를 건드렸단 말인가? 강아리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으며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익명 뒤에 숨으면 아이 피 세탁이라도 완벽하게 했어야지. 난 정보사령부 특수 분석팀 출신이야. 이런 조잡한 트릭은 역추적 프로그램 돌릴 필요도 없어. 내 눈으로 봐도 5분이면 잡아내. 강아리의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신의 횡령을 감추려고 보급 창고에 불을 지르고 그걸로 모자라 허위 첩보를 유포해 지휘 체계를 교란시킨 행위.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닙니다. 명백한 반역이자 이적 행위야. 이적 행위라는 말에 최민석은 숨이 턱 막혔다. 최소령, 자네는 이게 단순한 병사들의 일탈로 보이나? 모든 참모들이 최민석을 노려보았다. 최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헌병대장, 조상사 당장 긴급 체포해.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까지 싹 다 뒤져서 배후가 누군지, 거래한 장부가 어디 있는지 밝혀내.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경례를 붙이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강아리는 최민석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네, 그녀는 최민석의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톡 쳤다. 가벼운 터치였지만 최민석에게는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최소령, 자네는 아직 체포 안 해. 최민석은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증거가 부족합니까? 아니, 너무 싱겁잖아. 조상사가 불기 시작하면 자네가 윗선한테 버림받는 꼴을 내 눈으로 보고 싶거든. 강아리는 최민석의 귀에 입을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어디 한번 발버둥쳐봐. 자등리가 아니라 지옥 끝까지 도망쳐도 내 손바닥 아니니까. 강아리가 멀어지자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조상사가 입을 여는 건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공포 속에서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같이 죽진 않겠다. 최민석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이제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말 속에 숨겨둔 비상용 스마트폰을 더듬거렸다. 더 깊고 위험한 커넥션을 가동할 때가 온 것이다. 철원의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영내 연금 조치가 내려진 최민석 소령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숙소 창문을 서성였다. 감시는 삼엄했지만 그는 이 부대의 보안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새벽 3시 급수 차량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최민석은 배수로를 통해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미리 준비한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대기하던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다. 차는 와수리 외곽의 폐차장으로 향했다.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폐차장, 컨테이너 박스. 최민석은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컨테이너 안.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가 엽총을 손질하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철원 일대 유흥가와 군납을 장악한 대성 유통의 실소유주 정만석이었다. 최민석과 손잡고 유류를 횡령해 온 공범이자 물주였다. 어이구 최소령, 꼴이 그게 뭔가? 쥐새끼 마냥. 정 사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술병을 흔들었다. 최민석은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사장님, 지금 농담이 나옵니까? 조상사가 잡혀갔다고요. 그놈 입 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진정해. 조상사 그놈 내 약점 잡힌 게 있어서 쉽게 못 불어. 그리고 새로 온 사단장? 계집애 하나가 설쳐봤자지. 내가 관리하는 장성만 몇 명인데. 정 사장은 태연했다. 하지만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강아리는 달라요. 707 특임대 출신의 눈빛이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 기계의 눈이라고요. 뇌물도 협박도 안 통할 겁니다. 이미 조상사 디지털 기록까지 전부 복구 들어갔어요.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대로면 우리가 죽어요. 최민석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 사장은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껐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담그기라도 하자고? 다음 주 혹한기 훈련이 기회입니다. 강아리 그 여자가 독이 올라서 직접 선두에 선답니다. 그때 판을 엎어야죠. 최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비릿하게 웃었다. 사고라. 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휘관의 무능으로 인한 참사로 위장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나면 여론이 들끓을 거고 강아리는 옷을 벗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뒤를 캐던 헌병대도 멈출 수밖에 없고요.
최민석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위성 지도를 띄웠다. 자등리 계곡의 험준한 지형과 도화 작전 구역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38교 아래 얼음판. 강아리는 분명 영웅 심리에 취해 선두 전차에 탑승할 겁니다. 정 사장이 흥미롭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통신을 끊어서 고립시키면, 빙판 위에서 지휘 체계가 마비되면 아수라장이 되죠. 그때 사장님이 준비한 레미콘 트럭들로 퇴로를 막아버리세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얼음까지 깨지면 대형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정만석은 금리를 드러내며 킬킬거렸다. 끝내주네. 민원 핑계로 길바닥에 드러누우면 그만이니까. 두 사람의 작당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최민석에게 부하들의 목숨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강아리를 파멸시키고 자신의 비리를 덮을 생각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사단장실, 강아리의 날카로운 눈빛만이 모니터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고성능 열화상 드론이 보내온 영상 속에는 허름한 창고로 스며드는 최민석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녀의 등 뒤로 정보참모와 헌병대장이 긴장한 채 서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최민석 소령의 접선책은 정만석, 일명 정 사장으로 불리는 지역 건설업자입니다. 조폭 출신으로 전과가 화려합니다. 정보참모의 말에 강아리는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들이키며 입꼬리를 올렸다. 드디어 꼬리를 밟았군. 썩은 동아줄을 잡으러 제 발로 기어들어 갔어. 강아리는 최민석이 위수 지역을 이탈하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묵인했다. 단순히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간 조폭과 결탁한 군 내부의 암덩어리를 뿌리째 뽑으려면 완벽한 증거,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도청 감도가 낮아 잡음이 많지만 폭발, 트럭, 수장 같은 단어가 분석되었습니다.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단장님,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테러 모의 수준입니다. 당장 놈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아군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아리는 만년필을 굴리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 덮치면 꼬리 자르기야. 정만석까지 확실하게 엮으려면 놈들이 뇌관을 건드리는 그 순간이어야 해.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걱정 마. 내 새끼들 털끝 하나 안 다치게 할 테니까. 놈들이 판 함정, 우리가 그대로 돌려준다. 통신대장. 예. 내일부터 작전통신망을 고스트 프로토콜로 전환해. 그리고 최민석이 해킹할 수 있는 미끼 채널을 하나 열어놔. 놈이 가짜 정보를 진짜 작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강아리의 눈빛은 전장의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에게 이번 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707 시절부터 갈고 닦은 기만 전술의 시험 무대였다. 놈들은 내가 책상 물림 낙하산인 줄 알겠지. 그 오만이 놈들의 관뚜껑 못이 될 거다. 전 참모진에게 전파. 이번 훈련명은 내부 소탕이다. 실전과 동일하게 임한다. 백골. 참모들의 결이 찬 복창 소리가 지휘소를 울렸다. 강아리는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실컷 즐겨둬라 최민석. 내 놈의 종착역은 군사법원 법정이 될 테니까. 일주일 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철원의 기온은 영하 30도를 밑돌았고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에 육박했다. 노출된 피부가 순식간에 동상에 걸릴 듯한 살인적인 추위였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백골 용사들은 하얀 입김을 뿜으며 출정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통제관 완장을 차고
지휘소 텐트 뒤편 그늘에 숨어 있었다. 근신 중이어야 했지만 훈련 지원을 핑계로 억지로 끼어든 상태였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의 대포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정 사장, 실수하면 안 돼. 이 폰으로 신호만 보내면 정만석의 트럭 부대가 기동로를 봉쇄하고 미리 심어둔 악성 코드가 4단 지휘 통신망을 마비시킬 계획이었다. 최민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오전 8시 정각, 강하리 사단장이 대열의 맨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락한 지휘 차량 대신 40kg 완전 군장을 메고 K2 소총까지 든 단독 군장 차림이었다.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전 병력 주목, 확성기도 없이 그녀의 일갈이 연병장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다들 춥나.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나도 뼈가 시리다. 하지만 적들은 이 추위를 틈타 우리 목을 노린다. 백골 부대에게 혹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강철로 만드는 담금질이다. 오늘 우리는 적을 부수고 우리 안의 나약함까지 짓밟을 것이다. 오늘 나는 지휘관의 권위를 내려놓고 너희들과 똑같은 무게를 짊어지며 눈밭을 구르겠다. 전군, 나를 따르라. 강철, 강철, 강철. 우렁찬 함성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별 2개를 단 강알이 사단장이 병사들의 완전 군장을 빼서 메고 선두에 섰다. 그 파격적인 솔선수범에 장병들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불타올랐다. 최민석은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다. 쇼를 하고 있네. 무릎이라도 나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설산을 가로질렀다. 강아리는 선두에서 흐트러짐 없는 정석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특수전 사령부 출신다운 괴물 같은 체력에 젊은 병사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오후 2시, 작전의 핵심 구역인 얼어붙은 남한강 지류에 도착했다. 강물은 두껍게 얼어 있었으나 전차가 지나가기엔 아슬아슬한 살얼음 구간들이 산재해 있었다. 최민석은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띄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는 지휘 텐트의 사각지대인 위장막 뒤로 숨어들어 대포폰과 연결된 사제 무정이를 켰다. 정 사장님, 대기 중입니까? 지금입니다. 레미콘 트럭 밀어넣고 전파방에 쏘세요. 오케이. 입금 확인했으니 화끈하게 처리해주지. 정만석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리고 불과 몇 초 후 지휘 통제실의 모든 통신 장비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듯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주파수가 엉켰습니다. 예하 부대와 데이터 링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통신 장교가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찰대에서 비보가 날아들었다. 후방 보급로에 민간 트럭 3대가 전복되었습니다. 제설 작업 불가. 기계화 부대의 진입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지휘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눈과 귀가 멀고 팔다리가 묶인 최악의 상황. 정밀한 도하 작전에서 통제 불능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최민석은 이 혼란을 틈타 작전 참모의 옆구리를 찔렀다. 참모님,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 통신도 먹통인데 무리하게 도하하다가 인명사고라도 나면 우리 다 옷 벗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훈련 중지 건의하십시오.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작전 참모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그래야겠지?
일단 전파해. 올 스톱이라고. 바로 그때였다. 지직거리는 잡음을 찢고 강아리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원 위치 고수. 당황하지 마라. 이건 시나리오에 있는 상황이다. 지휘 통제실의 메인 스피커가 아니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비상용 아날로그 무정이에서 흘러나온 소리였다. 최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통신병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예비망으로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본부대장 최민석. 강아리가 대놓고 그를 지목했다. 그녀는 지휘소가 아닌 강 건너편 절벽 위에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그를 조준하고 있었다.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뭘 하고 있나, 쥐새끼 마냥 숨어서. 최민석의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재밍그로 통신 끊고 길막기라. 너무 뻔한 수법 아닌가? 정만석 사장이랑 머리 맞대고 짠 계획이 고작 그 수준이라니 실망이군. 사단장님, 그게 무슨... 최민석은 손이 떨려 무정이를 놓칠 뻔했다. 고개를 들어 3시 방향 능선을 봐라. 최민석은 무엇에 홀린 듯 고개를 돌렸다. 눈 덮인 능선 위로 설상 위장복을 입은 특임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발밑에는 정만석이 보낸 트럭 기사들이 굴비 엮듯 묶여 무릎 꿇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열심히 교란시킨 그 통신망, 내가 파놓은 허니팟 하네이 퍼트야. 진짜 지휘 통제망은 보안 회선으로 아주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휘소 내의 참모들이 일제히 최민석을 노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자에 대한 경멸과 분노였다. 그들은 이미 강하리로부터 작전의 진짜 의도를 전달받은 상태였다. 최민석 소령, 자네가 목숨처럼 쥐고 있는 그 무정이 누구랑 통화 중인지 스피커폰으로 들어볼까? 헌병대장이 유령처럼 최민석의 등 뒤에서 나타나 그의 손목을 꺾었다. 최민석의 손에서 떨어진 무정이에서는 정만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야, 최소령, 군인들이 들이닥쳤어. 길다 막았는데 이게 뭐야? 네가 책임져. 뭐야, 당신들. 정만석의 비명소리는 헌병대장의 마이크를 통해 지휘소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이적 행위의 증거였다.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함정수사야. 불법이라고. 강 건너편에서 강하리가 무정이를 통해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함정이 아니라 전술이다. 적을 기만하여 깊숙이 끌어들인 뒤 일망타진하는 것. 너는 군인이 아니라 장사치라 돈 계산하느라 기본 전술도 잊었나 보군. 헌병대, 연행해, 훈련 방해, 군사 기밀 유출, 그리고 민간인과 결탁한 이적 행위다. 전시였으면 즉결 처분감이지만 친절하게 군사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주지. 헌병들이 최민석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의학,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민석이야. 억울해. 이거 다 조작이야? 그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료들의 싸늘한 경멸뿐이었다. 개처럼 끌려가는 최민석의 시야에 멀리 강 건너편 언덕 위에 서 있는 강하리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녀는 사냥을 끝낸 맹수처럼 오만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강하리는 다시 차분하게 무전을 잡았다. 내부의 적은 제거되었다. 전차대대, 우회 기동로 확보 완료. 도하 작전 개시.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K2 흑표 전차들이
하얀 설원을 가르며 굉음을 울렸다. 최민석과 정만석이 계획한 허술한 작전은 흑표 부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강아리는 태블릿 PC에 화면을 끄며 차갑게 뇌까렸다. 이제 시작이야. 최민석은 미끼일 뿐 본진을 털어야지. 그녀의 시선은 연행되는 최민석을 넘어 국방부 쪽을 향해 번뜩였다. 최민석이 믿고 날뛰던 거대한 뒷배, 그 썩은 뿌리를 뽑아낼 시간이었다. 지하 조사실의 공기는 습하고 묵직했다. 사방이 콘크리트로 막힌 독방. 희미한 형광등만이 간헐적으로 깜빡거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수갑찬 손으로 턱을 괴고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다. 며칠간 씻지 못한 탓에 악취가 진동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갔지만 입계는 비릿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나를 감히 구속해?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면 바로 기각이야. 민중장님이 손을 써뒀을 테니까. 최민석은 자신의 절대적인 후원자, 육군본부의 실세, 민기철 중장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함께 해먹은 예산이 천문학적인데 자신이 입을 열면 민 중장도 끝장이었다. 무조건 자신을 빼내줄 거라는 그 오만한 믿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며 강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풀먹인 전투복 차림이었다. 어깨의 계급장이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녀는 말없이 최민석의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최민석은 짐짓 여유를 부리며 비아냥거렸다. 사단장님,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작전 중에 통신 좀 꼬였다고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고 제가 헌병 병과장님이랑 호형호재하는 사이인데 나중에 감당되시겠습니까? 강아리는 대꾸조차 아깝다는 듯 가져온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거칠게 미끄러뜨렸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오해라. 정만석이 털어놓은 내용이랑은 딴판이던데. 정만석이요? 그 양아치 말을 믿습니까? 그놈이 살려고 지어낸 소설입니다. 소설이라기엔 물증이 너무 확실해. 자네가 훈련 전날 룸살롱에서 넘긴 작전 지도, 그리고 주파수 조작, 단말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자네 영상이 확보됐어. 최민석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영상? 정만석 그 새끼가 몰래카메라라도 찍었단 말인가? 강아리는 화면을 넘기며 무미건조하게 읊조렸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용물 횡령,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반란 모의 동조. 견적 뽑아보니 징역 20년은 좋게 나오겠어. 군 교도소에서 20년이면 자네는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환갑잔치는 감방 동기들이랑 하게 생겼군. 20년이라는 말에 최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하지만 그는 최후에 발악을 시도했다. 이보세요, 사단장님. 저 혼자 독박 쓸 것 같습니까? 제가 입 뻥긋하면 사단장님 옷 벗어야 할 텐데요. 제 뒷배가 누군지 아시잖습니까? 최민석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거만하게 굴었다. 민기철 중장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명백한 협박이었다. 보통의 장교라면 이쯤에서 당황하거나 거래를 제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아리는 달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까서 입에 넣더니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명백한 조소였다. 민기철 중장. 최민석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다.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육군본부 실세 민기철. 자네가 매달 차명 계좌로 꽂아주고 명절마다 골프차에 가방에 오만 원권 꽉 채워 보내던
그 양반 말하는 건가? 어떻게 내 프로필 못 봤나 보군. 나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출신이야. 그 쥐새끼들 동선 파악하고 도청하는 건 숨 쉬는 것보다 쉬워. 자네가 민중장을 하느님처럼 믿는 모양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지. 강아리는 스마트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노이즈 섞인 통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민중장님? 접니다. 본청 헌병 실장입니다. 그래. 최민석 그 자식은 어떻게 됐어? 지금 조사 중인데 자꾸 중장님 이름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친 새끼. 꼬리 자르라고 해. 난 모르는 일이라고 잡았대. 고작 소령 따위 때문에 내 별을 떨어뜨릴 순 없잖아. 적당히 구슬려서 혼자 안고 가면 나중에 특사로 빼준다고 해. 만약 내 이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교도소 안에서 자살당할 수도 있다고 전해. 뚝. 녹음이 끊겼다. 조사실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최민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응시했다. 금동아줄인 줄 알았던 것이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민 중장님이 이러실 리가 없어. 조작? 원하면 국과수에 성문 분석 의뢰해주지. 하지만 결과 나오기 전에 자네는 이미 민 중장이 심어둔 애들한테 심정지 당해 있을걸? 강아리는 책상 위로 몸을 숙여 최민석과 눈을 맞췄다. 최민석, 넌 그냥 건전지야. 다 쓰면 갈아 끼우는 소모품.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보관하는 사람은 없어. 쓰레기통에 처박지.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나? 최민석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끔찍한 배신감과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집어 삼켰다. 최민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충성. 비굴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눈을 부라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바닥을 기는 꼴이라니. 강아리는 그런 최민석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살고 싶나? 네, 제발요. 방법은 딱 하나야. 민기철 중장이 너한테 지시했던 모든 비리 내역, 상납 장부, 통화 녹음 파일 전부 내놔. 네가 민 중장의 목을 치는 결정적인 칼이 된다면 정상 참작해서 형량 거래를 시도해 볼 순 있어. 최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민 중장을 배신한다면 그 끔찍한 보복이 두려웠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강아리에게 짓밟히는 것과 민 중장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제 관사 서재 책상 다리 밑을 뜯어보면 비밀 USB가 있습니다. 거기에 5년치 상납 장부랑 민 중장이 지시한 군납 비리 리스트가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 백기를 들었다. 강아리는 만족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명한 선택이군. 헌병대장, 가서 증거물 확보해. 그리고 최민석 소령은 특수 독방으로 옮겨. 자해 못하게 끈이란 끈은 다 압수하고 CCTV로 24시간 감시해. 민 중장 쪽에서 입막음하려고 암살자라도 보낼지 모르니까. 강아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최민석은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비참한 말로였다. 복도로 나온 강아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1단계 완료. 이제 몸통을 잡으러 갈 차례다. 그녀의 시선은 철원의 북쪽 하늘을 넘어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석의 비밀 USB가 확보된 지 3일 후 강하리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기철 중장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치명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민기철은 육군 내에서 하나회 버금가는 막강한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다. 일가의 사단장이 중장을, 그것도 군수사령관을 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압박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거세게 들어왔다. 사단장실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번호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실, 통신보안 제3사단장 강아리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사참모부장 심 소장이었다. 그는 민기철 라인의 핵심 브레인이었다. 강 장군, 나야. 요새 고생이 많지? 취임하자마자 사고 수습하느라 말이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였다. 임무 수행 중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 3사단 최민석 소령 건 말이야. 육본 법무실에서 직접 다루기로 했어.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 상급 부대에서 통합 수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네. 오늘 중으로 최민석 신병이랑 수사자료 일체 육본으로 이첩하게. 뻔한 수작이었다. 최민석을 육본으로 데려가서 입을 막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강아리의 입가에 서늘한 냉소가 번졌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 최민석은 민간인 정만석과 공모한 혐의가 있어 군 검찰과 민간 경찰이 합동 수사 중입니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이첩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명령 불복 중인가? 육본 지시야. 자네 지금 줄을 아주 잘못 서고 있는 것 같은데 민기철 사령관님이 자네를 아주 좋게 보고 계셨어. 이번 일만 유야무야 잘 넘기면 차기 진급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굳이 똥물을 뒤집어 쓰려고 하나?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훅 치고 들어왔다. 진급이라. 저는 어깨에 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제 부하들 밥그릇에서 고기 훔쳐가는 도둑놈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줄을 잘못 섰다고 하셨습니까? 강아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며 서늘해졌다. 저는 줄 같은 거 안 섭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오직 전장 한복판뿐입니다. 민 사령관님께 전해주십시오. 꼬리 자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얌전히 목 닫고 기다리시라고. 이 미친... 야, 강아리, 너 지금 제정신이야? 끊겠습니다. 수사 중이라 바빠서요. 강아리는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쾅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투를 앞둔 전사의 피가 끓는 흥분이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오후가 되자 육본 감찰실 요원들이 사단 본부로 들이닥쳤다. 명분은 지휘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 및 직권 남용 조사였다. 사단장님, 육본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사자료 제출 거부하시고 피의자 인권 침해하셨다는 제보가 있어서 조사 좀 하겠습니다. 감찰관들은 영장을 들이밀며 사단장실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서류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강아리의 손발을 묶으려는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참모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단장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은 육본입니다.
저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관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강아리는 창가에 서서 담담하게 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부관, 707에서 대테러 작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이야. 놈들이 승리에 취해 샴페인을 터트리는 바로 그 순간이 놈들의 목을 칠 기회지. 놈들은 감찰실을 이용해 내 손발을 묶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최민석을 빼돌리려 할 거야. 강아리는 집무실 바닥 타일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투지 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특전사 707 시절부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해둔 추적이 불가능한 비상 연락망이었다. 쥐새끼들이 제 발로 덫에 걸렸어. 강아리는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굵직한 목소리의 사내가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군, 강 장군. 자네가 이 비선 라인을 쓸 줄이야. 전화를 받은 건 국방부 조사본부의 호랑이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민기철 중장관은 견원지간인 그는 강하리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방였다. 본부장님, 아주 맛있는 먹잇감을 하나 드리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놈입니다. 3사단 쪽이 요란하더니 드디어 민기철의 꼬리를 잡았나 보군. 민기철 중장의 비자금 이중장부 원본과 인사청탁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파일입니다. 지금 즉시 암호화된 서버로 전송하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말해보게. 내일 아침 조간신문 1면과 방송 3사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군 내부 징계로 꼬리 자르기 하는 꼴은 못 봅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도록 터뜨려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책상을 치는 소리와 함께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하, 역시 강아리답군. 707에 미친 개라는 별명이 괜한 게 아니었어. 좋네. 그 정도 핵폭탄이라면 장관님 결재도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지고 언론에 뿌리지. 민기철, 그 늙은 여우도 이번엔 끝장이겠어. 강아리는 전화를 끊고 낡은 폰을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던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제6본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론이라는 쓰나미를 불러온 것이다. 그날 밤 강아리는 군화 끈을 조여매고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새벽 5시 최민석 소령이 구금된 영창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고함이 정적을 깼다. 누구냐? 정지. 6본 헌병대다. 중요 중인 최민석 소령을 긴급 이송하라는 총장님 명령이다. 비켜라. 민기철 파벌이 증거인멸을 위해 최민석을 암살하거나 빼돌리려고 특수부대를 보낸 것이었다. 검은색 밴 차량들이 위병소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했다. 당직 사령이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사단장님, 6본 놈들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옵니다. 완전 무장 상태입니다. 대응 사격을 허가해 주십시오. 자칫하면 아군끼리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질 상황. 그러나 강하리는 차가운 얼음처럼 침착했다. 그녀는 이미 수일기를 끝낸 상태였다. 사격 중지. 길을 열어줘라. 예? 놈들을 그냥 보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놈들이 최민석을 태우고 나가는 순간 정문 바리케이드만 올려서 퇴로를 차단해 쥐새끼들을 도간에 가두는 거다. 내가 직접 밟아주지. 강아리는 책상 위에 있던 권총을 차고 베레모를 눌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 구역에서 내 허락 없이 부하를 데려갈 순 없어. 설령 그게 대통령이라도 안 돼. 강아리는 레토나를 직접 몰고 위병소로 질주했다.
정문 앞에는 6본 차량들이 최민석을 태운 차에 갑자기 올라간 차단막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다. 강아리는 차에서 내려 놈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단신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오라는 중대 병력을 압도했다. 6본 헌병 대위가 씩씩거리며 내렸다. 사단장님, 차 빼십시오.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강아리는 지휘봉으로 대위의 명찰을 툭툭 건드렸다. 공무? 범죄자 놈들 뒷바라지하는 게 언제부터 공무였나? 명령입니다. 불응하시면 무력을 사용하겠습니다. 대위가 권총집에 손을 가져가자 뒤따르던 헌병들도 일제히 총구를 겨눴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하지만 강하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목시계의 초침을 바라보았다. 오전 6시 정각.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타임, 오버다. 그 순간 위병소의 대형 전광판과 병사들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려 퍼졌다. 속보, 육군 군수사령관 민기철 중장. 수백억 대 방산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핵심 증인 최민석 소령 납치 시도 정황 포착. 대위의 무정위에서는 작전 취소와 복귀를 알리는 다급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뉴스를 본 헌병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자신들의 뒷배였던 민기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아리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대위에게 싸늘하게 일갈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되나? 니들의 그 잘난 동아줄 썩어서 끊어졌어. 그녀는 최민석이 탄 차량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당장 꺼내고 꺼져. 내 부대에 쓰레기 냄새 배기 전에. 떠오르는 태양이 강하리의 어깨 위, 빛나는 2개의 별을 비췄다. 그 빛은 정의의 심판처럼 강렬했다. 거대한 카르텔을 집어삼킨 백골 부대의 수장. 강아리의 완벽한 승리였다. 위병소 앞의 대치는 싱겁게 막을 내렸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6본 헌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믿었던 민기철 중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부대 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헌병들은 멍하니 서 있던 최민석 소령을 맹수처럼 덮쳐 제압했다. 최민석은 충격으로 입에 거품을 물며 바닥에 늘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를 건장한 헌병 2명이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민 중장님께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최민석은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다. 강아리는 그 추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헌병대장에게 싸늘하게 명령했다. 자해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 물리고 독방에 가둬. 24시간 CCTV로 감시해. 이제 그자가 마주할 건 지옥 같은 재판정뿐이야. 최민석의 처절한 비명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사라져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환희를 느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 군부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강아리가 국방부 특수조사단에 넘긴 USB 안에는 핵폭탄급 기밀이 담겨 있었다. 민기철 중장이 5년간 빼돌린 자금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었고 그 돈을 위해 구멍 뚫린 방탄모와 곰팡이가 핀 전투 식량을 납품해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뉴스 속보로 타전되었다. 3사단 사령부는 검은 양복을 입은 요원들로 북적였다. 이번에는 강아리를 감시하러 온 프락치들이 아니었다.
최민석과 결탁한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 청와대에서 직접 파견한 특별합동 수사단이었다. 군수지원과의 조상사는 증거인멸을 위해 서류를 파쇄기에 넣으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끌려 나왔다. 그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빌었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짐승처럼 채에 태웠다. 이 최민석의 뒷배를 믿고 병사들을 괴롭히던 예하 대대장들도 줄줄이 보직 해임되어 압송되었다. 집무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아리는 창문을 열었다. 죽은 듯 고요했던 연병장에 활기가 돌고 있었다. 김소위. 예, 사단장님. 오늘 저녁 메뉴 확인했나? 네. 1등급 한우 갈비탕에 디저트로 마카롱이 나온다고 합니다. 취사병들이 신이 나서 요리 중입니다. 강아리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그래, 군인은 밥심이지.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것, 그게 지휘관의 제일 덕목이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일주일 뒤 최민석에 대한 기소가 확정될 무렵 강아리가 유치장을 찾았다. 강화유리 너머에 최민석은 죄수복인 수의를 입고 초라하게 구부리고 있었다. 며칠 새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도끼 서려 있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강아리의 모습이 보이자 최민석은 유리를 두드리며 헐떡였다. 사단장님, 제가 숨겨둔 비자금 절반, 아니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최민석은 바닥을 기듯 비굴하게 읍소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역겨울 정도였다. 강아리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거래를 하려 들지 마, 최민석. 네가 넘긴 장부는 거래 조건이 아니라 네 죄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었을 뿐이야. 사단장님, 내가 널 용서해? 웃기지 마라. 네가 횡령한 건 단순한 세금이 아니야. 내 부하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생명줄이었다.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연병장에 나가서 병사들 발 아래 엎드려 빌어라. 강아리의 일갈은 면회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난 자비 따위 몰라. 팩트만 알려주러 왔다. 팩트라니요? 군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전시상황준하는 훈련 방해죄까지 추가됐어. 당연히 불면계 전역에 연금은 땡전 한 푼 없다. 최민석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 주저앉았다. 감옥에서 나오면 환갑이 다 된 노인이 되어 있을 터였다. 인생 자체가 삭제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리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다시 뒤를 돌았다. 네가 입버릇처럼 그랬지. 707 출신 계집애들은 기가 세서 매가 약이라고.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입만 뻥긋거렸다. 707은 매를 맞으면 웅크리는 게 아니라 그 매를 쥔 놈의 팔을 뽑아서 그걸로 놈의 머리통을 박살내. 감방벽 보고 반성하면서 그 차이를 배워라. 강아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등 뒤에서 최민석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녀에게는 패배자의 소음일 뿐이었다. 본청 밖으로 나오자 쏟아질 듯한 별빛이 그녀를 방했다. 썩은 별들은 추락했고 진짜 별들만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강아리는 폐부 깊숙이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야 살 것 같네. 3개월 뒤 철원의 혹독한 추위가 물러가고 뒤늦은 봄 기운이 찾아왔다. 얼었던 땅이 녹으며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보통 군사법원 앞은 전례 없는 인파로 북적였다. 건국 이래 최악의 방산 비리 스캔들, 그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법정에
육중한 문이 열리자 포승줄에 묶인 죄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두에는 민기철 전 중장이, 그 뒤를 이어 최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걸어 나왔다. 재판장의 엄정한 판결이 다시금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피고인 민기철 징역 30년 벌금 600억 원. 피고인 최민석 징역 20년 추징금 20억 원.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최민석 씨, 부하들의 고열을 짠 심경이 어떻습니까? 기자들의 날선 질문이 빗발쳤지만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호송버스에 올랐다. 한때 군을 호령하던 장군과 그 신복의 몰락은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할 뿐이었다. 강아리는 법정 로비 기둥 뒤편에서 그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몰려드는 기자들을 피해 그녀는 미리 대기 중이던 검은색 지프체에 몸을 실었다. 부대로 돌아간다. 강하리의 짧은 지시에 운전병이 힘차게 복창했다. 네, 사단장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 이제 3사단에서 썩은 환부는 완전히 도련해졌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부대는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투명해져 있었다. 부대에 복귀한 강아리의 첫 행선지는 신병교육대였다. 마침 5주간의 지옥 훈련을 수료하는 신병들의 행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병사들의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는 강인함을 증명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과거의 나약한 군대가 아니었다. 잘 먹고 강하게 단련된 전개군의 위용이었다. 강아리가 단상에 오르자 연대장의 우렁찬 구령이 떨어졌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은 3개월 전 취임식 때 들었던 그 힘없는 목소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가식이 아닌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긴 함성이었다. 강아리는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답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 때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것이 모굴대를 넘어왔다. 자랑스러운 백골의 아들들아. 마이크를 잡은 강아리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난 겨울 우리는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우리 내부를 갉아먹던 적폐들과 싸워 이겼다. 병사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했다. 나는 취임식 날 약속했다.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고. 춥게 하지 않겠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 지켜졌나? 악, 그렇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메아리치며 돌아왔다. 고맙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너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의 백골이다. 살아서도 백골, 죽어서도 백골. 우리는 조국을 수호하는 강철 방패이자 적의 급소를 노리는 비수다. 알겠나? 백골, 백골, 백골. 함성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강아리는 단상 아래로 뛰어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병사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꾸던 진짜 군대였다. 계급장 뒤에 숨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를 쌓는 것. 강아리는 비로소 장군의 별이 가진 진정한 무게를 실감했다. 행사가 끝난 후 강아리는 수행원을 물리치고 홀로 부대 뒷산 백골 공원을 찾았다.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충혼탑 앞에 선 그녀는 품에서 꺼낸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선배님들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 신성한 땅에 최민석 같은 탐욕스러운 무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지키겠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짧은 칼단 발머리를 헝클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은 봄바람이었지만 강하리의 가슴 속 답답함을 씻어내기에는 충분히 시원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사단장님, 새로 부임한 본부대장이었다. 그는 최민석과는 달리 강직하고 성실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육군 본부 정갈입니다. 이번 비리 척결 공로로 무공훈장 수여와 함께 차기 특수전사령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전사령관. 707 출신인 강하리에게는 군 생활의 목표이자 꿈의 보직이었다. 하지만 강하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훈장은 고생한 병사들 몫이야. 그리고 사령관 자리는 그녀는 철책선 넘어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난 이곳의 흙냄새와 우리 백골이들의 땀냄새가 더 좋거든. 나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았어. 역시 사단장님이십니다. 본부대장이 존경심을 담아 경례를 붙였다. 가자. 오늘 GOP 순찰 일정 있지? 애들 먹일 피자라도 좀 넉넉히 챙겨서 가야겠어. 강아리는 지휘봉을 고쳐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쳤다.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마치 부대 전체를 감싸 안는 거대한 보호막처럼 보였다. 철원의 진정한 봄은 강아리와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